네, 오늘 이슈 가운데 5가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9박 12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외 순방 출발 당일까지 몇 번이나 일정을 변경하며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기까지 했는데 중남미 4개국 순방 일정도 강행군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태운 전용기는 27일까지 9박 12일 동안 4개의 나라를 돌면서 약 4만 3천 킬로미터를 이동을 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와 맞먹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빡빡한 일정 때문일까요?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기침과 복통,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링거와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을 맞는 국내 상황이 그다지 녹록하진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이완구 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고 칩거에 들어갔고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이제는 여당 대표까지 대통령을 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사과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얽히고 설켜 있는 성완종 정국. 박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오늘부터 패널도 대폭 교체를 했습니다. YTN 선임 기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김주한 선임 기자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야 대표 모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과연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의 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 차원에서 언급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출국 당일날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 후로 이제 정치적 위상이 김무성 대표가 어떤 국정에 같은 책임지는 한 축을 지는 동반자와 같은 식으로 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말의 비중이라는 것이 어제 김무성 대표의 비중이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 수사는 아닌 거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건강이 많이 순방 기간에 악화되긴 했지만은 돌아와서 국정을 챙기려면 이제 주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내일 대통령 주재하에 수석비서관의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수비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스타일이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떤 대국민 담화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수석비서관회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리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겠죠. 예. 자, 이제 이틀 후면은 재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좀 해결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또 여당의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선거의 여왕이다 이렇게 보죠.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랄 테고 그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를 압박함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도덕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대한 이번 성리스트에 대한 유감 내지 사과의 표명을 바라고 특히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편향보다는 정말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라는 것을 통해서 했을 때만이 여야 어떤 뿐만 아니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자체에서는 정말 정치적 배려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어떤 중립적이고도 명확한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앞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지만 오늘 9박 10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이틀 동안 이제는 우리나라를 비웠는데 네. 돌아와서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국정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순방 중에 이완구 국정위 2인자인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일인데 그리고 거의 국정에서 공무를 안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있겠죠. 언급이 있겠고 4월 29일이 재보선이기 때문에 관측컨대 선거 이전에 아무래도 총리의 사표를 받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아주 유력합니다.
정리하자면 성완종 리스트로 대변되는 이 얼크러진 정국을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어떤 언급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연금 개혁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치적인 현안도 풀어야 될 게 있지만은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정책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무원 개업 연금 아니면 노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좀 동력도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3월달 초에 여야 대표를 다 불러서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4월 말까지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뜻하지 않게 이런 성완종 리스트가 터짐으로써 국정 공백 상태가 특히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4월 29일 선거가 있은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는 다시 우리 국정을 생각하는 그런 모드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라도 지금 오늘 내지 내일 정도에 아마 이 총리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고 난다고 하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신속하게 후임을 만들고 내각을 추스려서 다시금 국정 동력을 만들어가야 그래야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9박 10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정 자체가 상당히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산증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열과 복통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해서 링거까지 맞았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돌아오는 순방길 기내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고 그런 자리를 갖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번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생략이 됐죠? 네, 일단 4개국인데 우리하고는 정치고 반대편의 나라죠. 페루 같은 나라의 수도 리마는 해발 한 2,500m 된다라고 하니까 고산병이 있겠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고산병이면 목이 아픈가 보죠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이 항상 빡빡하게 짭니다. 이번에 9박 10일에도 오가는 거리도 있고 4개국을 순방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에서도 고열과 복통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간에 국내 정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 중남미 순방 묵묵하게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떤 경제적 실질은 세일즈 외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라고 하죠. 특히 중소기업 대표단과에서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이외에도 뭐 고등훈련기라든가 관련되는 또 한류 열풍이라든가 이걸 이어갔던 것은 상당히 어떤 성과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성과들이 보통 이제 갔다 오면 그 성과들을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국정의 탄력을 잇고 지지율을 높이는 모멘텀으로 삼는데 국내 정치가 워낙 지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또 급할수록 돌아가면서 또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몸까지 아파가면서 열심히 셀즈 외교를 한 것들이 조금 빛이 나지 않아서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